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자동사와 타동사라는 걸 왜 공부하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동사라는 걸 따로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가 뭐죠? 문장을 해석하는데 필요하니까. 그쵸? 왜 문장을 해석하는데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필요할까요? 그건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 문장의 오형식 개념에서부터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문장이죠. 문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 주부. 두 번째, 술부. 주부는요, 말이 되게 낯설고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주부라고 하는 건요, 주어가 있는 부분이란 뜻이고요. 술부라는 말은요, 수어가 있는 부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왜 나눠 놓느냐? 주부가 하는 역할과 술부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주부라고 하는 건요, 내가 앞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거야 라는 걸 밝혀주는 부분이에요. 즉, 문장에서 about what 혹은 about whom을 밝혀주는 부분이 바로 주부가 된다는 겁니다. 술부는요, 더 간단하죠. 내가 뭐에 대해서 말할지를 주부에서 밝혀줬다 그랬죠. 그럼 술부는 진짜로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부분이 술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우린 이 기준을 토대로요, 문장의 종류를 5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눌 수가 있냐면요, 한번 쭉 나눠 볼게요. 우선 주부 자리에는요, 주어밖에 들어가지가 못합니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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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 술부 자리에는요, 술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술어 자리에는 항상 동사밖에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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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이렇게 동사를 먼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주부, 술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개의 패턴을 적어놨죠? 아,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거겠네요. 그쵸?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 모든 문장이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밖에 없다면 문장이 1형식이지 왜 5형식이겠어요? 뭔가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5개는 나눠 놓은 거겠죠. 근데 주어, 동사 맨 앞부분에서는 차이를 나타낼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 뒷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수로 동사는 뒤에 어떤 것을 가져올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뒤에 못 가져오는 문장이고요. 좀 땡겨서 적어볼게요. 2형식은 뒤에 보어라고 하는 걸 가져오고요. 3형식은 뒤에 목적어라고 하는 걸 가져옵니다. 4형식은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걸 가져오고요. 5형식은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걸 가져옵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명칭들을 들었을 때 왜 얘는 목적격 보어라고 앞에 목적격을 붙여줬지만 얘는 주격 보어라고 안 하고 그냥 보어라고 했느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요. 그냥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보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무언가가 달려오는 것에 따라서 문장의 오형식이 갈린다 그랬죠. 근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뒤에 어떤 요소를 가져올지는 누가 결정한다고? 수러라고 하는 애가 결정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국말로 말을 할 거예요.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나는 를 때렸어.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답을 뭐라고 하겠어? 뭐? 뭘? 아, 뭔 소리야? 라고 욕을 하시겠죠. 왜? 나는 를 때렸어. 누구를 때린 건지를 밝혀주질 않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문장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저희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해서 비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때렸어가 아니라 뭐뭐를 때렸어까지 써줬죠. 자, 영어는 한국말이랑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 때렸어.
라고 말하면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물론 누굴 때렸는데 뭘 때렸는데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나 때렸어 라고만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영어라는 말은요, 동사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표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hit라고 하는 동사는요, 뒤에 뭘 때렸는지 목적어라고 하는 부분을 달고 있어야 되고요. 한국말이랑 매칭을 시켜보면 항상 뭐뭐를 때리다 라는 식으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hit라는 동사는 때리다가 아니라 마치 뭐처럼 이해를 해야 된다고, 뭐뭐를 때리다 라는 의미인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즉 우리는요, 앞으로 말을 할 때 뭐뭐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채워줘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기타 등등의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원래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뒤에 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뒤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개를 다 가져와야 되는 동사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가 결정이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동사가 결정이 돼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사의 종류가 나뉠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겠지만, 동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류들을 한번 쭉 보시면요, 뒤에 달고 올 수 있는 종류가 사실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랑 뭐? 목적어를 가져오거나 보어를 가져오거나 둘 다 가져오거나 둘 다 안 가져오거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문법 용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어떻게 만들 거냐? 자, 동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와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로 나눠 놓고요. 보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와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로 한번 나눠 보자고요. 됐죠? 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동사는 뭐라고 부르냐? 타동사다라고 부를 거예요. 약자로는 VT라고 적습니다.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약자니까 같이 알아두시고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VI라고 줄여 쓰고요. 가끔 약자를 쓰면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암기법을 대충 알려드리면요, T가 무슨 발음이 나죠? TTT 타동사. 됐죠? 그럼 I는요, 하나 남은 게 자동사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타동사는 뒤에 뭘 가져오고 목적어를 가지고 오고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라고요. 그럼 보어는 어떤 걸까요? 보어는요, 보충해주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완벽하지 않은 동사들에게 의미를 충전해주는 게 바로 보어예요. 그러면 의미가 완전한 동사와 의미가 완전하지 못한 동사, 이렇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보어는 의미가 불완전한 걸 채워주는 애라 그랬죠. 그럼 보어는 불완전 동사 뒤에 올까요? 완전 동사 뒤에 올까요? 볼 것도 없이 불완전 동사 뒤에 오게 될 거고요. 완전 동사는 보어를 가지고 오지 않게 될 겁니다. 됐죠? 제가 지금 순서를 조금 안 예쁘게 적어서 그런데 잠깐 볼게요. 동사를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다? 목적어 여부와 보어 여부로 나눌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목적어 여부만 한번 볼게요. 목적어 여부를 딱 나눴어.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동사가 목적어를 뒤에 안 가져오는 건 맞습니다. 모든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건 맞아요. 근데 자동사가 보어를 가져오는지 타동사가 보어를 가져오는지 혹은 안 가져오는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범주를 한 번 더 나눠 볼 거예요. 이번엔 뭐를 중심으로? 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중심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완전 동사, 선을 살짝만 고쳐서 써볼게요. 불완전 동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완전 동사는 뒤에 보어를 안 가져온다 그랬고 불완전 동사는 뒤에 보어를 가져온다 그랬죠? 완전 동사는 뒤에 보어를 안 가져온다 그랬고 불완전 동사는 보어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렸으니까 이제 위에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도 안 가져오고 보어도 안 가져와? 이 형식. 목적어는 안 가져오는데 뒤에 보어는 가져와? 이 형식. 완전 타동사라서 목적어는 가져오는데 뒤에 보어를 안 가져와? 3형식. 목적어는 가져오는데 보어도 가져와? 몇 형식이에요? 5형식.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다고요. 오케이? 4형식은 조금 특이한 친구라서 목적어만 2개를 가져오죠. 그래서 얘는 일단 빼놓고 얘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게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다시 한번 적어보고요. 자, 우리가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지 안 가져오는지, 목적어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 자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안 가져온다며, 그리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온다며. 그쵸?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배운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영어에는 전치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전치사는요, in이나 at이나 on이나 from이나 이런 생긴 것만 봐도 뭔가 짜리몽땅하게 생긴 이런 친구들입니다. 전치사는요, 우선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전치사는 뒤에 항상 명사를 달고 옵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한 덩어리를 묶게 되고요. 한 덩어리로. 이런 걸 우리는 전치사 구다라고 불러요. 일부 선생님들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해서 전명구라고도 부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I go 라는 문장을 썼어요. 자, 나는 갔어 라는 말인데 뒤에 고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도 안 달고 오고 보어도 안 달고 오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 갔다고 할까요? 교회에 갔어. 이렇게? 그러면은 전 뭐라고 써야 돼요? 어디 쪽으로 갔다? Go to the church.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discussed, 난 토론을 했어. 뭐에 대해서 토론했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어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가 뭐죠? about이죠. about the matter.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문장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 문장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제가 맨 위에서 적었었어요. 우리가 hit이라는 동사는 때리다가 아니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로 외워야 된다? 뭐뭐를 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 외워야 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 동사마다 뒤에 이런 건더기를 가지고 오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셔야죠. 자, 넘어가서 discuss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자체가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동사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러면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I discussed the matter 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인 거라고요. 고는요, 그냥 가다라는 뜻이었어요. 어디에 가다, 어디에 라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to라고 하는 애를 붙여줘서 어디에 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은 의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법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지금 자동사 개념이랑 타동사 개념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고는요, 애초에 자동사고요. discuss는요, 애초에 타동사예요.
됐죠? 타동사는 뒤에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적어를 가지고 오는 애예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오지 않는 애예요. 됐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이건 공부하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볼게요. To the church. 얘는 전치사 구라 그랬죠? 전치사 구는 이름부터가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목적어가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동사 그 다음에. 됐죠? discussed는요 타동사라 그랬어요. 타동사는 반드시 누구를 가져와야 된다? 목적어를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전치사를 써버리면 전치사 구가 돼버리니까 얘는 안 되고, 그럼 뭐만 와야 된다? the matter, 이 친구만 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뭐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냐? 자동사 다음에는 전치사가 약자입니다. 전치사가 올 수 있지만 타동사 다음에는 전치사가 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설명이 올바른 설명이라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지,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표현만 더 덧붙이고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동사마다 뒤에 가지고 오는 요소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hit 같은 타동사는 애초에 동사 안에 뭐뭐를 때리다라는 뭐뭐를 부분이 달려있고, 이 부분의 의미를 보충해줘야 완전한 문장, 정문이 되니까 여기다가 목적어를 넣어주는 것 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한 애들의 경우에는 목적어 보어를 써주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은 이 동사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친구가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앞으로 보충어라고 부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럴 수 있어요. 야, 보어랑 보충어랑 같은 거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떡해? 아, 저도 아는데요. 저는 문법적인 보어랑 제가 말하는 보충어랑 다른 표현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충어는 보어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보충어의 종류 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와 보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필기하실 수 있게끔 화면 잠깐 멈춰둔 후에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